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 하나 정해서 그 종목을 파헤쳐보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분이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 오셨습니다.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자 종목에서 다시 재회를 했고요. 지난주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열어보겠습니다. 보면요. 유통업 중에 다크호스다. 세이브존 INC. 네, 많이 접해본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종목을 꼽으셨을지 오늘 유난히 궁금한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꼽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최근이기 때문에요.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서프라임 이후로 10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고. 네. 일단은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결정적으로 동사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통 쪽 중에서도 백화점 이제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화점도 아니고 할인점도 아닐 수도 있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백화점은 이제 빅3 업체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대도시 위주로 이제 선점을 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름대로 전국의 곳곳에 물론 이제 수도권 쪽에 좀 많이 지점을 갖고 있고요. 경상도 같은 경우 울산이랑 부산 쪽, 그리고 대전 쪽, 전주 쪽,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4개에서 5개 지점이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쪽에 다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좀 이제 유통 자체가 크게 이제 뭔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식생활 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쪽이랑 또 많이 밀접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해서 우리 좀 대비를 할 때 이 기업을 한번은 우리가 유통주에서도 좀 많이 소외된 기업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이브존 INC를 갖고 왔는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예타면제 하면서 뭐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파트 쪽에 대한 시장은 좀 안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토지 시장은 지금 완전 그 공시지가 얘기가 지금 한창 나왔었잖아요. 연초부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산 쪽 일단 잠시 후에 실적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산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오늘 방송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곧장 질문을 드려볼게요. 꾸준한 매출은 나고 있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실적의 근원, 좋은 이유, 가장 핵심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일단 실적을 저는 이제 다른 기술주들처럼 뭔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요. 일단 안정적인 매출, 거의 한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수익성 자체가 원래 유통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영업이익률 자체가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이 일단 좋을 것이다. 앞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펀더멘탈 쪽에 이제 저는 실적이랑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거만큼은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투자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실적은 일단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크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내왔거든요. 뭔가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200억, 300억씩 매년 이제 그 동사의 고간에는 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가 어떤 부분들을 했냐면 주로 이제 부동산 쪽, 투자 부동산 쪽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따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 자체가 기업 재평가랑 다름이 없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올해 시장이 좀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면서 유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수급 볼까요? 최근에 수급 들여다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나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월 움직임 놓고 봤을 때도 차트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요. 누가 지금 매수 주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이제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들도 상당히 이제 세이브존 INC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도 많이 이제 엑시트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작년 9월부터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 가치가 좀 있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온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실제 기관들은 작년 하반기 때는 똑같이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좀 가치 투자 기관으로 좀 유명한 이제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이라든지 신영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지금 대주주로 자리를 지금 매김하고 있죠. 중요한 게 신영자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체 동사의 지분이 13% 넘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투밸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넘게 장기 투자를 계속 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1,6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시가총액이. 근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지금 현금만 700억이 지금 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만 500억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각 지점이 다 있는데 이게 뭐 임차 방식이 아니라 다 동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부동산 자체, 토지와 건물 자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건물은 상각이 되겠지만 토지는 가치의 변함이 없이 오히려 계속 올라가겠죠. 그 지금 자산 가치만 3,400억이 넘어요. 실제 갖고 있는 자산만 순수하게 보더라도 4천억, 5천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도 안 된다. 너무 이제 싸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이 더 오히려 안 좋다면 네. 이런 좀 안정적이면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은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나아진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소외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뭔가 한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좀 안정적인 이제 그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는 걸 좀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득 드는 질문이었고요. 현재가가 3,94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가격 라인 그럼 편안하게 포트에 좀 오래 넣고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보고 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싸다라는 거를 좀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절이라는 뭐 로스컷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떨어진다면 더 싸기 때문에 더 주워 담는 게 맞겠죠. 근데 일단 로스컷에 대한 라인은 3,600원 정도 라인을 조금 설정을 하시고 그나마 이제 조금 중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는 일단 5,07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상 기대 수익률 자체가 한 25%에서 2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못 가더라도 시가총액은 3천억대에서 4천억대가 넘어가야 되는 지금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들이라든지 워낙 이제 테마주들이 화려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큰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또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오랫동안에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시세를 쫓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 모니터링이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금 세이브존 INC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에 지금 들어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상 장기 이평선을 보시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에 4년 동안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이 배경이 이제 이런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치가 부각되면서 한 5년 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에는 이제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 근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오히려 시장 조정도 왔겠다. 오히려 이런 좀 터닝 포인트에 대한 자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연초만큼 좀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가 갖고 있는 소견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조금 한 호가씩 올라가고 있는 세이브존인데요. 세이브존 INC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의 점수를 가장 많이 주신 걸까요? 이슈나 실적, 수급 가격 다 얼추 괜찮게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슈. 그럼 포인트 어떻게 잡으실 건데? 일단 실적도 이제 성장 쪽이 아니고 펀더멘탈 쪽을 저는 이제 좀 맞추다 보니까 실적의 점수를 가장 많이 줬고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자산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실적은 너무 좀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전체 자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타면제 일단 부동산 5월 달부터 더 또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토지 뭐 세이브존 INC뿐만이 아니라 뭐 예타면제라고 해서 시멘트라든지 뭐 건설, 토목 관련된 기업들만 먼저 직접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타면제에 대한 수혜는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기가 분명히 또 2019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슈 부분도 가장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줬고요. 네.
수급은 거래량은 많이 작아요.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작은데 상대적인 일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요새 지금 1월이나 2월의 수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딱 그 주가만 봤을 때에는 거래량 자체가 요즘 뭐 차트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소외를 받고 있지만 주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미리 들어오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수급적인 부분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가격도 여전히 좀 매력은 있지만 원래는 좀 더 많이 좀 주고 싶었는데 네, 조금 이제 작게 네, 좀 보고 다만 실적이랑 이슈 쪽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이 세이버존 INC와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게 아이센스였는데요. 이 두 종목을 한 포트에 넣고 가는 거는 포트 운용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주로서 이제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세이브존 INC가 네. 맞고요.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워낙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이번 주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 라인 쪽에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이제 시세 한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 자체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이센스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이랑 성장 자체가 여기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해외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고, 좀 월마트도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매출이 뭐 아마존에 거의 뭐 대응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마트향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아하. 해외 쪽에서 늘고 있어요. 그런 네. 거 봤을 때는 아이센스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성장주로서 우리가 또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보시면서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올해 좀 좋은 포트폴리오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사실 지난 종목과 이번 종목의 성향은 조금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같이 넣어봐도 될까?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들 두 종목 여러분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팀장님과 함께 AS 나누도록 할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